예, 오늘 학생들에게 강연을 할 내용은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저희가 짚어보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식물 특정한 세포들을 어떻게 모델로 사용해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는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가 하는 실질적인 예를 또 제시하면서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포도 모델을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연구와 관련돼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고 또 복잡하지 않은 거니까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중간에 이거 궁금한데? 라고 생각하면 아무 주저 없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좋겠어요. 아무 때나. 분자 모델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분자 모델? 우리가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이렇게 모델로 만들어서 DNA는 저렇게 생기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세포도 모델을 하나요? 해서 세포 모델은 뭘 뜻할까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모델이 하는 일들을 생각을 해서 말하면은 세포 모델은 뭘 할까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는 것들은 사실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인데, 우리 몸에 세포가 얼마만큼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죠. 수가 130조 정도 된다고 그러고, 아니면은 종류로 따져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다 일일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을.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면, 이 세포를 공부를 하면 다른 세포들이 하는 일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치 패션 모델이 옷을 입은 걸 보면 우리가 나도 저 옷을 입으면 어떻게 보이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세포 공부를 하면 다른 세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조금 알 수가 있겠죠.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해도 대부분 많은 비슷한 일들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1시간 동안 세상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55분을 문제점을 찾는 데 사용을 할 거라고 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나머지 5분 갖고 해결책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문제점을 알게 되면 해결책을 찾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큰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찾으려 하는 해결책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렇죠, 지구 기후 변화예요. 하나는. 그래서 이렇게 기후가 변화가 되면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도 동물이죠,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향들은 좋은 영향이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과 인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된 삶을 유지하는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큰 문제에 따른 작은 문제점들이 여러 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의 양의 분포와 양이 아주 변동이 엄청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비가 전혀 안 오다가 어느 때는 비가 굉장히 온다든지, 그래서 홍수가 난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물을 제때 쓸 수가 없어서 물을 요구하는 게 여러 다방면에서 사회나 그런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또는 산업에서 물 필요성이 점점점 증가되고, 그 다음에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부족할 때는 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그걸 관계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관계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식량을 만드는 작물들이 가뭄에 아주 민감하게 돼요. 지구 기후 변화로 가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물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식량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았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결책은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이제 가뭄이 있으면 식물이 반응을 하는데 이 식물들의 반응은 세포들이 모여서 세포 반응이 다 집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식물에서의 반응이에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시든다든지. 그래서 세포 반응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식물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물을 덜 쓰거나 가뭄에 잘 견뎌낼 수 있는 중요한 식물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물 부족이라는 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그런 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공변세포가 그런 가뭄, 물 부족에 대한 세포들의 반응을 공부하기 위한 좋은 모델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 얘기하지 않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이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을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게 되면 다른 세포에서도 어떻게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서 세포 그리고 식물 전체의 반응이 어떻겠다라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죠. 근데 세포 반응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곳에서 다른 곳까지 가는 좋은 방법, 빠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세포의 반응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가뭄을 잘 견디거나 물을 적게 쓰면서도 똑같이 씨앗을 같은 양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들의 과학적인 업적으로 이 일본 사람은 이 단백질을 처음으로 분리한 사람이고 이 마틴 샤피에라는 사람은 이 단백질의 유전자를 처음 분리한 사람 그리고 라저 첸은 이 단백질들을 여러 가지로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공로로 200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전에는 볼 수 없었었는데 녹색 형광 단백질을 이 마우스에다가 쥐에다가 생쥐에다 넣어서 이 유전자가 어디서 발현하는지 또 했고 그 다음에 원숭이에서도 영장류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다음에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모르겠네. 안 가져왔구나. 기술적으로는 루돌프 사슴코도 만들 수가 있어요. 빨갛게. 그리고 헐크 알죠? 이렇게 녹색을 띠는 사람도 우리도 만들 수 있다. 뭘 알고 싶으냐면 세포 반응이, 세포 신호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그런 일들 한 단백질들은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조절받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 명의 노벨상 받은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라저 첸하고는 99년도, 200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9년 전에 논문도 같이 썼어요. 이렇게. 몰랐죠, 그때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천재예요. 정말. 라저 첸은. 근데 안타깝게도 2016년 8월에 미국 워싱턴주에서, 오레곤인가 워싱턴주에서 산악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직은 젊은 사람인데 60 조금 넘었을 텐데 안타깝죠. 자, 이제 도대체 그런 세포 반응을 이제 문제점이 있고 세포 반응을 공부를 했는데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기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포 반응을 공부해서 얻은 식물체입니다. 이것은 애기장대라는 것인데, 왼쪽에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애기장대. 이것은 어떤 유전자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가요? 가뭄에 훨씬 더 잘 저항하는 걸 알 수 있죠. 인구가 이렇게 증가가 되게 되면 지구상의 환경도 식량도 자원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좋지 않은 영향.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떨어져서 아직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전 지구상으로. 근데 이제 이런 탄리가 식량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이 야생벼였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재배를 하면서 저렇게 알곡이 다 떨어지니까 뭘 얻는 게 없어서 이와 같이 떨어지지 않는 벼를 찾아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그리고 야생 옥수수 이런 것들 몇 개 남지도 않고 다 떨어졌었다고요. 옥수수 알갱이가. 근데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옥수수는 이와 같이 많이 그대로 붙어 있죠. 이게 탄리를 하지 않게 한 그런 식물들이에요. 그리고 고추는 저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음식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걸 다 일일이 손으로 따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굴비 새끼줄로 꼬아놓은 것처럼 얘네들을 다 같이 잡아서 쭉 분리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고추의 탄리나 또는 아보카도의 탄리나 또는 장미꽃의 탄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쉽게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화분에 꼽았을 때 한 3주쯤 가는 장미를 만들어내거나 잘 떨어지지 않아서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아보카도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기계로 손쉽게 딸 수 있는 고추를 만들어내거나 해서 식량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인구 증가에 따른. 다시 종합해보면 오늘 여러분하고 나온 얘기는 두 가지인데 과학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 즉 과학자가 하는 일은 중요한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본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얘기해줬고 또 지구상의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으로 식량이 부족해질 텐데 엄청나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또는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하고 나눈 겁니다. 제가 평소 물 부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 강의를 들음을 통해서 물 부족에 대해서 약간 실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를 생산해내는 그런 인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